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배기압 감압 기술과 흡기압 가압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백 터보는 고성능 엔진을 만듭니다. 또 엔진 성능 저하를 예방하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엔진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진에는 연소가스 역류와 흡입공기 역류, 배기가스 역류로 인해서 엔진 성능이 저하됩니다.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EGR로 인해서 카본 슬러지가 흡기구로 들어와서 인테이크에 엉차게 됩니다. 해서 흡입공기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엔진 성능이 저하됩니다. 엔진 성능을 저하시키는 이런 요인들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체역학적으로 해결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흡기관에 체크밸브와 공기 스프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배기구에 체크밸브와 공기 스프링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600rpm일 때는 흡기 쪽에 진동이 1200번 발생하고 배기 쪽의 진동은 600번 발생합니다. 화물차량 경우에 이 2배수죠. 보통 1200rpm으로 운행을 한다 하면 흡기 쪽의 진동은 2400번, 배기 쪽의 진동은 1200번입니다. 성용 차량 같은 경우는 2000rpm으로 주행한다 하면 흡기 진동은 4000번, 배기 진동은 2000번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진동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겁니다. 흡입공기 및 배기가스가 역류로 인해서 흐름을 방해한다 하면 엔진 성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소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흡기 쪽 보겠습니다. 흡기 쪽에 체크밸브와 공기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 쉽죠?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체크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뭡니까? 탄성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역류로 튀어나오는 그 역류 에너지를 스프링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반발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자, 흡기 쪽에 진동이 1200번 생기면 탄성 에너지는 1200번 발생합니다. 탁탁탁탁 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기 떨림으로 인해서 인테이크 속에 엉착되고 있는 카본 슬러지는 엉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흡기관은 깨끗해진다. 배기 쪽에 한번 봅시다. 배기 쪽에도 공기 스프링을 두고 체크밸브를 적용해 놓으면 배기가스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터빈 회전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배압을 감소시켜 버린다 하면 터빈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역류로 인해서 터빈 회전을 방해하는 그 역류 에너지를 이렇게 공기 스프링과 체크밸브를 적용해 두면 터빈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터빈 회전을 방해하는 역류 에너지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속 회전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터빈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터빈에 연결된 임펠러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과급 성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압이 된다는 거죠. 터보차저에서 가압력이 증가한다. 흡기관에 체크밸브와 공기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으면 인테이크 쪽으로
밀려 들어간 신선한 공기가 인터쿨러 쪽으로 역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압 성능이 좋아진다요. 인터쿨러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터보를 통과한 공기가 150도 내로 올라가는 것을 냉각을 시켜서 40 내지 50도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쿨러입니다. 온도를 떨어뜨려서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량을 많게 하는 것입니다. 압력을 더 높이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공기 중에 산소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가압을 시킨다예요. 가압을 시키는 것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 에너지, 또 소음기나 DPF에서 발생하는 역류 에너지를 공기 스프링과 체크밸브를 활용해서 합기 쪽은 가압을 시키고 배기 쪽은 감압을 시키게 됩니다. 자, 배기 쪽을 한번 더 봅시다. 배기 쪽을 보시면 터보 차저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이때 터보 출구 쪽에 감압을 시키면 터빈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허비구로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크밸브와 공기 스프링 후단에 있는 DPF, 그쪽은 가압이 됩니다. 가압이 되면 배기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기가스는 당연히 배기구를 통해서 대기로 방출됩니다. DPF 내부의 압력이 높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압력밥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력이 높으면 카본 슬러지가 잘 타겠죠. 압력이 높은 만큼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해서 DPF 내부에 포집되는 카본 슬러지가 빠르게 탄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신선한 흡입 공기를 엔진으로 많이 밀어 넣어주고 터보차저를 통과한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디시백 터보입니다. 체크밸브, 공기 스프링, 이것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뜯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시백 터보는 유체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서 체크밸브 원리와 공기 스프링 역할을 하게끔 설계를 해둔 것입니다. 디시백 터보를 장착한 차량이 왜 파워가 넘치냐?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화물 차량에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고 주행을 했을 때 긴 오르막길 잘 갑니다. 또 장착과 동시에 향상되는 부분 당연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루하루 증가될 때마다 엔진 성능이 왜 좋아지느냐 이거예요. 왜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느냐 이거예요. 엔진 내부에 응착되어 있는 슬러지들, 오염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갑니다. 진동으로 탄성력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인테이크, 엔진 내부 또 배기관에 있는 카본 슬러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또 EGR은 환경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엔진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EGR 밸브를 통해서 흡기 쪽으로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은 더 떨어지겠죠. 연소 효율이 더 떨어지면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집니다. EGR 밸브가 연결되는 부위, 이 부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T관입니다. 배기관에 옆에 딱 꼽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기가스는 기체입니다. 카본 슬러지는 고체입니다. 고체가 잘 빠져나가려 그러면, 직선으로 날아가려 그러면 배합이 적게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기구로 잘 간다는 거예요. DPF나 소음기에서 발생하는 역류로 인해서 충격을 주면, 반동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EGR 밸브를 통과해서 EGR 쿨러를 통과해서 인테이크 쪽으로 카본 슬러지가 많이 흘러간다요. 엔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성능을 높이려고 그러면 엔진 내부에 카본 슬러지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카본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소 효율을 높이면 출력과 연비는 당연히 향상되겠죠. 엔진 내부에 카본 슬러지 응착률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흡입 공기를 가압시킨다. 그러면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배기압을 감소시킨다 하면 터빈 회전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과급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PF에서 반발되어서 나오는 역류를 억제함으로써 배기를 원활하게 해주고 DPF 내부의 온도를 높여서 포집된 카본 슬러지를 빨리 태우게 됩니다. 선순환 구조죠. 자, 공기 스프링은 탄성력을 가집니다. 스프링은 탄성체죠. 그런데 역류로 인해서 역류 에너지가 탄성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탄성력으로 인해서 진동이 생기게 되고 이 진동으로 인해서 흡기 및 배기의 카본 슬러지 응착률을 줄이게 됩니다. 연소실도 깨끗해지겠죠. 연소율도 높아지겠죠. 이것이 선순환 기술입니다. 디시백 터보 원리 이 정도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데 기체의 흐름을 체크밸브와 공기 스프링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디시백 터보입니다. 해서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면 연소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출력이 좋아집니다. 흡기 및 배기에 디시백 터보를 장착했을 때 화물 차량들 긴 오르막길 잘 갑니다. 디시백 터보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나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장착과 동시에 효과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체크밸브 원리와 공기 스프링 원리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기압은 감압을 시키고 흡기압은 가압을 시켜야 됩니다. 배기압은 어디에 감압을 시키고 어디에 가압을 시켜야 되느냐? 터보차저 출구 쪽은 감압을 시켜야 되고 DPF 내부는 가압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